민주당이 어제 4시부터 시작했죠. 4시간가량 비공개 정책 의총을 가졌습니다. 당론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도 사실은 좀 반대 의견도 좀 있었는데 이 표결로 가지 않고 만장일치로 추인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20여 분 정도가 좀 반대 의견을 냈던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첫째는 수사권을 폐지했을 경우에 그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 거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이게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 좀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간 동안 토론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걸로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논란이 있긴 했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 사이에 큰 이견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이제 추후적으로 아마 이제 이번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까지 다른 예컨대 지금 뭐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예컨대 이러면 제가 뭐 임의대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만 그런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수사를 넘기는 부분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여야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사권을 이관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폐지하는 것을 먼저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방향에선 대체로 공감했을 것 같고 방법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만장일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다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날짜가 한 17일 정도 남아있는 4월 달이 그 정도 상황인데 법사위도 가야 되고 안건 조정위도 가야 되고 본회의까지 산 넘어 산인데 속도전으로 될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아니 뭐 이제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들면 뭐 하루 이틀 만에도 그냥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사안이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사안이냐?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꽤 있고 지금 민변이나 참여연대 쪽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우려하는 시각을 지금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질주를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뭔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임기 말에 이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주할 그런 그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 그거는 뭐 역시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있었던 권력형 비리 수사. 그동안 어떻게든 뭐 검찰을 압박을 해서 틀어막았던 그 수사가 좀 더 활발해질 가능성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가장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 내에 지금 그 기류도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사안이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20명 정도만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굉장히 비정상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그 당내에서 지금 나와야 정상인데 그런 목소리가 지금 묻히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지금 과도하게 지금 격정 상태가 지금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은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전에 기자간담회 자청해서 검수완박 문제점들 조목조목 따지면서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일단 지검장 회의에서 검찰 내부 여론도 모았고요. 직접 기자회견까지 자처를 해서 면담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일종의 집단 행동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검사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들고 일어났다. 일종의 항명이다.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의견 제시하는 것조차도 뭐 항명이고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느끼기에 부당한 일을 지금 강요받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정도, 그런 정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정상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검사들의 이런 뭐 그 일련의 어떤 여론 조성 행위 또 여론 공표 행위 이런 부분을 너무 좀 민주당이 과도하게 지금 그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김호수 검찰총장도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권하고 상당히 좀 가까운 인물로 좀 선택을 받은 그런 경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반대를 하겠는가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민주당 내에서 깊은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지금 없는 상황이 아닌가. 야당 되기 전에 빨리 이거 좀 처리해야 된다. 이런 지금 강박이 지금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검찰의 반발도 들었는데 경찰의 입장도 좀 살펴보면 경찰은 일단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부망에서 이제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속속 나오고는 있다고 하는데 검찰 쪽에서 강경한 입장을 내놓다 보니까 경찰도 어느 정도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뭐 그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검찰이 저는 그렇게 그 조직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게 경찰과 검찰의 무슨 그 조직 이기주의 형태로 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입법부가 어쨌든 그 어떤 방식이 수사나 기소권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운영하는 것이 사법체계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부분이나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익단체들마다 뭐 자기들 조직에게 유리한 환경과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성명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입법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또는 입법부가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의견이 이렇습니다라고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뭐 열려 있는 것이고요. 다만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조직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어서 그게 도리어 비판적 영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렇게 행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제 검찰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업무에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이제 만약의 경우에 이게 법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을지 또는 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국회의장이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회의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 필리버스터는 어느 정도까지 될지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또 이게 완전히 될지 안 될지 계획대로 그것도 두고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만약 그렇게 수사권이 완전히 검찰에서 폐지되게 되면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보완 수사 요청이거든요. 예를 들면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해 달라거나 아니면 뭐 영장을 청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 수사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추이를 좀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민주당이 원했던 그 타임 스케줄로 가능할지 아니면 중간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고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또 그대로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시간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에 좀 점검을 해보겠고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인수위는 이제 검수완박에 관해서 국회의 영역이라면서 입장 표명 유보를 하다가 공식 입장을 낸 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우리 인수위의 의견이다. 그냥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근데 뭐 사실 이게 당선인의 의중이 실리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뭐 그렇게 당연히 얘기하죠. 왜냐면 당선인이나 인수위원장, 안철수 위원장하고도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뭐 두 분이 얘기해서 했다 그러면 더 이상해지잖아요. 또 개입하는 듯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윤석열 당선인은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그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부분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계실 거고 그런 부분이 인수위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생각해요. 경우는 명확한 건 민주당은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최소한 이제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의총에서 이제 결정해서 나가는 거니까 추진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결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인수위나 또는 야당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명확해요. 양쪽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서 충돌하는 부분을 어떻게 잘 풀어낼 거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강대강 대치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치달으면서 청와대도 어떤 입장을 낼지가 관심사인데요. 검수완박에 관련해서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입법의 사항이라며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인수위도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정의당도 얘기를 하고 있고 언론들도 연일 사설을 계속 쓰고 있는데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혹시 이제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해가지고 행정부로 이제 보내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여부를 지금 우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 워낙 논란이 뜨겁게 지금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데 인수위가 입장을 내놨다라고 한다면 대통령도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에 이 법안 통과시켜서 대통령 손에 이 법안이 쥐어진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다른 대통령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본인의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 젊은 시절부터 검찰개혁 계속 이야기해 왔던 거 아닙니까? 본인 뭐 그때 민정수석 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저는 뭐 소신이 반영된 그런 이제 검찰개혁론자라고 좀 보는데 그 가운데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 가운데 좀 상당 부분은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도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수권 사항이었는데 그것도 노무현 정부 때 못한 거를 일단 이뤄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그러니까 검수완박까지 한다. 이것까지 과연 원래 플랜에 있었던 거냐? 제가 그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 뭐 국민의힘이나 인수위 측에서 뭐 위헌 부분도 좀 언급도 했고 검찰청 쪽에서도 이제 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실제로 검사가 지금 검사에게 부여한 헌법적 권한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좀 최근에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사가 정당한지 온당한지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검사가 내리게끔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헌법 체계가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검사한테 이게 수사권을 아예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논리 모순, 이거 사실은 위헌 소지가 상당히 좀 큰 겁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대로 강행하겠느냐. 그리고 원래 본인들이 젊었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 그 방안에는 이것은 포함이 돼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포함이 안 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건 위헌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갑자기 민주당이 저렇게 지금 밀어붙이는데 뭐 본인도 좀 여러 가지 뭐 권력형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부분이 있고 자기 측근들이 연루된 부분이 있고 해서 이거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논리 하나만으로 이거를 만약에 이 법안을 처리를 한다라고 전제한다면 그거는 결국 자기 모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학법 처리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순회를 다 모아서 그때 당시 여당의 대표에게 양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전철을 생각해 보면 문 대통령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상상력도 좀 발휘되는데 일단 뭐 국회 법안 처리를 한다고 해도 본회의도 통과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172석인데 여기서 반란표가 또 안 나올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이제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제 뭐 일치된 의견으로 일단 만장일치로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기록으로 시키고 싶은 분들이 꼭 있을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거에 대해서 반대했다라는 기록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렇게 통과시켰다라고 하면 민주당의 현재 지도부를 비롯해서 이번에 투표한 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론이 가능성이 전 굉장히 큰 사안이다라고 봐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그 무게감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아마 소신으로 이건 좀 심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적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신 투표할 가능성이 지금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역시 최진봉 교수께 드려보는데 국민의힘의 선택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필리버스터도 할 수 있고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필리버스터뿐만 아니라 선진화법이 지금 아직도 기소가 돼서 재판 결과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점거농성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정의당의 선택도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필리버스터를 할 것 같아요. 뭐 하겠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필리버스터를 정의당의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의석수는 180석이에요. 172석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에 있는 분들을 끌어들이더라도 180석이 안 되니 정의당이 도움이 없으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이 회기를 쪼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한 회기에 시작이 됐으면 그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가 되니까 다음 회기로 또 넘어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국회의장의 도움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관문은 의장이 이걸 상정을 해줘야 돼요. 그 상정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스케줄, 시간표대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뭐 결정하고 안 하고도 이 스케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스케줄도 갈지 아니면 중간에 뭐 다른 변수가 생겨서 그게 안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주장에 저는 다 반박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예를 들면 뭐 헌법에 위배된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수사도 지금 경찰이 다 하고 있어요. 네. 문재인 정부 관련된 수사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문제 제기는 너무 빨리 진행한다. 그럼 수사권을 어디에 넘길 거냐 하는 부분은 진지한 논의나 이런 부분이 시간이 좀 필요한데 너무 급하게 진행한다는 건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다른 부분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여야 간에 이렇게 서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이게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시간표 안에 맞춰질 가능성 현재로 좀 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논쟁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자, 얘기가 한동훈 검사장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종일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